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선 지나온 시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88년 우리는 올림픽을 처음 하면서 선진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꿨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는 맞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제조의 나라 일본이었죠. 전 세계 100대 기업 중 53개를 가졌던 일본.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제조산업 발전을 위해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엄청난 국가적 힘을 쏟아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40년이 지났죠. 여러분, 과학기술인이 성취한 그 결과물은요, 놀랍습니다. 현대사에 비교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공업 분야를 필두로 해서 발전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제조산업, 조선도 그렇고요, 철강도 그렇고요, 세계 1위를 하였는가 하면 이제 거의 모든 분야, 자동차 및 전자 분야에서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 이룬 성과죠. 최근에는 그 어렵다는 바이오 산업도요, 엄청난 힘을 갖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입증해낸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힘을 이미 축적했습니다. 과학기술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세계인과 경쟁할 만한 튼튼한 바탕을 갖추었습니다. 이 바탕이 근데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제조만 있으면, 과학기술만 있으면 전부 다 잡을 수 있다라는 문명의 그동안의 상식은 서서히 깨지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일어난 1차 산업혁명, 그 이후로 과학기술이 가진 힘은요,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국가의 힘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러나 2010년 이후 스마트폰 새로운 문명 이후 시작된 이 시대는요, 이제 엄청난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좋아할까요? 특히 폰을 들고 문화적으로, 감성적으로 달라진 인류는 어떤 과학기술에 열광하게 될까요? 과학기술이 좀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과학기술이 좀 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과학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업이 열심히 광고하면 팔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대중의식이 강력하고 대중화된 소비 문명이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고 소비자 스스로 퍼뜨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에도 그 힘이 존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술, 진심으로 사람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기술, 그래서 퍼뜨리고 싶은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기획은 소비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만나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학습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는 이제 그야말로 사람이 중심인 사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과학기술이 진짜 답이 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과학기술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죠. 아마존이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걸 통해 새로운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는데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앞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잘 쓰게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가까이 가 있지만 아직 한 명도 못 받았는데 그 어렵다는 나노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달리고 있는 나라. 과학기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이런 기적을 근간으로 새로운 문명의 한 축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제조 산업을 이렇게 기적처럼 키운 그 과학기술이라면 당연히 그 미래도 제대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셀 디쌍은요, 1917년 진짜 더러운 변기를 떼내서 거기다가 알무트라고 쓰고요, 작품으로 출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예술이냐고요.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위대함의 본질을 이걸로 표현하고자 했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더러워서 절대 예술이 될 수 없는 이 변기.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걸 예술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 같은 사람이 우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서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예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누구밖에 없냐고 예술가가 묻습니다. 그렇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게 인류 위대함의 본질이다. 와, 한편으로는 참 어이없이 당한 것 같은데요.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 작품은 현대 미술사를 정의하는 엄청난 작품으로 한 시대 획을 그었죠. 여러분, 이 작품에 담긴 뜻이 바로 앵프라맹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 차이, 그러나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 이 더러운 변기는요, 이 작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의미와 저 글자만으로 변기가 아닌 세계적인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란 책에 보면 인류 문명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출발해 유럽에 와서 네안데르탈과 만난 호모 사피엔스는요, 이 한마디 덕택에 그들을 물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 차이가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대한 차이의 출발점이었다고 그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문명 정말 많이 다를까요? 이 디지털 문명을 위한 새로운 제조산업, 새로운 과학기술의 문명 정말 많이 다를까요? 저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이, 본질을 바꾸는 차이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버와 택시를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문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륙에서는 진짜 폰을 든 인류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이 앵프라맹스를 100년 된 택시 산업에 붙여서요, 73조의 거대한 기업, 거대한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200개가 넘는 많은 벤처 기업들이요, 그 미묘한 차이, 앵프라맹스를 기존 산업에 더해서 이 틀을 바꾸고 있죠. 그럼 과학기술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늘 해오던 과학기술에는요, 분명히 킬러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알무트와 같은 앵프라맹스를 더해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인류가 열광할 그런 과학기술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사람에 대한 배려심으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감성을 스토리에 담아 우리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과학기술에 앵프라맹스로 입힌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과학기술은 세계를 정말 지배하는, 아니 세계인이 열광하는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과학기술인 여러분, 앞으로 더 멋진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열어주시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